안녕하세요. 월간 모터바이크 양현용 편집장입니다. 레전더리 바이크, 이번 시간에 소개할 바이크는 할리 데이비슨의 프로스트리트 차퍼 브레이크아웃입니다. 브레이크아웃이란 말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다 혹은 탈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브레이크아웃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일상을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 첫눈에 눈길을 확 사로잡습니다. 자동차든 모터사이클이든 차체를 낮추고 길이를 늘리는 일명 롱앤로우 스타일은 유행이나 시대를 넘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낮고 긴 스타일의 차퍼 커스텀을 프로스트리트라고 부르는데요. 70년대 중반 NHRA 프로스토 클래스 차량을 도로에서 탄다는 의미로 프로스트리트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그 유래입니다. 강력한 가속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 태어난 낮은 포지션이 그대로 이 장르를 대표하는 스타일이 된 것이죠. 할리 데이비슨이 110주년을 맞이한 2013년 할리 데이비슨 CVO, 그러니까 커스텀 비클 오퍼레이션 부서는 CVO 브레이크아웃을 세상에 선보입니다. 처음부터 팩토리 커스텀을 통해 만들어진 특별한 모델인 것이죠. 21인치 프론트 휠에 240mm의 광폭 리어 휠, 그리고 법적인 허용치까지 잘라낸 앞뒤 팬더로 박력 있는 스타일을 연출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그 인기는 2015년 양산 모델인 FXSB 브레이크아웃으로 이어집니다. 일반 모델은 전체적인 구성이 조금 현실화되었지만 특유의 낮고 긴 스타일은 그대로 유지되었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과 조금은 불량하게 연출되는 포지션이 매력적이었고 약간의 커스텀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는 점도 인기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2018년에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거친 소프테일 라인업에도 당당히 포함되었으며 2020년까지 그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3년의 공백기를 가진 후 2023년 브레이크아웃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120주년과 브레이크아웃 출시 10주년을 맞이해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거친 뉴 모델이죠. 전체적인 디자인은 더 다부지고 화려합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엔진과 배기라인 전체 크롬 파츠를 두른 것이죠. 한눈에도 존재감이 훨씬 커졌어요. 여기에 초기 CVO 브레이크아웃에 터빈 휠이 재현된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아웃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하면 미니멀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강조하고 나머지 요소들은 최소한으로 줄여 명암을 극대화한 것이죠. 그래서 한눈에도 긴 실루엣과 과장된 전후휠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팔과 다리를 앞으로 뻗는 포지션은 여전히 독특하지만 핸들바가 몸쪽으로 슬쩍 가까워지면서 포지션은 조금 더 편해졌어요. 포워드 컨트롤의 풋패그는 거리가 제법 먼데요. 이 포지션이 편하게 느껴진다면 다리 길이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트고보다 신장의 제약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에어 인테이크는 드래그 머신에서 볼 법한 오픈형 헤비 브리더가 장착됩니다. 프로스트리트 차퍼의 근본이 드래그 레이서이기에 꽤 잘 어울리는 요소인데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순정 상태에서 그립과 풋패그 정도만 바꿔주면 더 이상 손을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CVO와 비견될 정도의 완성도네요. 할리 데이비슨이 감성을 앞세우고 성능 때문에 타는 바이크가 아니라고 말하다 보니까 이거를 성능이 떨어진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요즘의 할리 데이비슨 바이크는 충분히 빠르고 강력합니다. 여유롭게 크루징을 하는 할리 데이비슨도 멋지지만 그르렁거리는 머슬카 소리를 뿜어내며 질주하는 할리 데이비슨도 꽤 매력적이거든요. 그리고 충분한 힘을 지닌 자가 비로소 여유를 부릴 수 있는 법입니다. 미러키8 117 엔진은 1923cc 배기량의 배기마력의 최고 출력 168Nm의 강력한 토크를 뿜어냅니다. 수치로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실제 주행 감각은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태생이 드래그 머신에서 시작된 모델답게 상당한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1단에서 시속 75km까지 가속할 수 있고 4초 남짓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어요. 미들 클래스 스포츠 네이키드들과 비슷한 가속력인데 극단적으로 낮은 무게중심 덕분에 출력을 가속에만 집중할 수 있어 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스로틀을 거칠게 열면 240mm 광폭 타이어조차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해 고음의 단발말을 지르는데요. 하지만 빠르게 트랙션 컨트롤이 개입해 차체를 안정시킵니다. 한바탕 대배기량 트윈 엔진에 화끈한 힘을 즐기고 난 뒤 페이스를 낮춰 여유로운 주행을 시작해봅니다.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가는 주행 감각은 그 완성도가 크루저가 도달할 수 있는 정점에 달했음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묵직한 차체가 중심에 있고 서스펜션은 노면에 자잘한 요철들을 걸러냅니다. 꽤 거친 주행에도 서스펜션이 한계를 치는 일이 없었어요. 이러한 승차감을 바탕으로 엔진의 굵직한 토크를 이용해 낮은 회전수로 밀어붙이며 달리는 느낌은 환상적입니다. 이건 다른 브랜드들이 벤치마킹하고 흉내내려고 노력하지만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텅텅거리는 소리와 함께 투박한 듯 하지만 절도 있게 끼워 맞춰지는 변속기 역시 할리다운 감각을 전해줍니다. 엔진에 열이 오른 뒤 아이들링 상태에서 엔진의 회전수가 800rpm 언저리로 뚝 떨어져 할리 데이비슨 특유의 포테이토 박자감에 가까운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좋아요. 순정 배기음이 볼륨은 작지만 소리 자체는 꽤 괜찮아서 배기 튜닝 없이도 공랭 트윈의 매력을 어필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할리 데이비슨이 추구하고 있는 감성적인 라이딩을 공감하게 만드네요. 리어 240mm의 거대한 타이어에다가 직선 가속에 모든 걸 집중한 것 같은 디자인이라 코너링 성능은 처음부터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전에 경험했던 브레이크아웃에 어색했던 핸들링도 기억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핸들링의 변화는 극적인 수준입니다. 토크 각도를 바꾸고 셰시 세팅을 개선한 덕분인데요. 덕분에 구불구불한 산길에서 정말 재밌게 탔어요. 차체가 기울어지는 속도가 일정하고 기울임과 비례해 자연스럽게 방향을 바꿔나가기 때문에 라이더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느낌입니다. 특히 셀프 스티어가 강하게 말려 들어오는 일이 없어서 자연스러운 핸들링을 보여주는 것이 놀라웠어요. 빠르게 방향 전환을 할 때 엉덩이 쪽에 느껴지는 큼직한 덩어리감이 가끔씩 그 존재를 어필할 뿐이었습니다. 낮고 긴 스타일을 고수하다 보니 기울이 한계가 낮은 것은 또 하나의 특징이지만 그 한계 안에서 안심하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브레이크아웃, 어감이 주는 쿨한 느낌도 좋지만 사전을 살펴보니 명사로 탈출, 탈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브레이크아웃이 일상을 벗어나 비일상으로 만들어주는 매력을 지닌 바이크라는 점에서 찰떡처럼 붙는 이름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이전 모델을 압도하는 진화를 이룬 브레이크아웃, 이보다 완벽한 후속작이 있을까요? 할리 데이비슨의 멋진 바이크를 찾아서 테스트해보는 레전더리 바이크 코너에서 이번에 할리 데이비슨 브레이크아웃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타일과 성능 고르게 만족스러웠고요. 이 바이크가 왜 인기가 있는지를 타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를 이 도심과 와인딩 코스에서 다 진행을 해봤는데요. 기울임 한계가 낮다고 해서 바이크를 코너가 잘 못 돈다, 이것도 편견인 것 같습니다. 크루저 바이크의 코너링 재미를 정말 잘 담아낸 바이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레전더리 바이크, 이번 시간에는 브레이크아웃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할리 데이비슨의 멋진 모델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